6까지는 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분류하면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상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도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도 있고 중3 때 배우는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것처럼 뭘로 나눌 수도 있냐면 중3 때는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하는 물질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이걸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한 공간 안에 소금물처럼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이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조금 더 배운 친구들은요. 한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산소 기체 같은 아이, 수소 기체 같은 아이, 철, 헬륨 이런 순물질도 존재하고요. 그런가 하면 소금, 물, 이산화탄소 이런 순물질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 순물질 중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한 종류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순물질 그런 물질을 우리가 원소물질, 호돈소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한자 띄고 그냥 원소 물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가 하면 염화, 나트륨처럼 하나의 순물질 안에 원소가 두 종류 이상 들어있어. 원소가 두 종류 이상 들어있어.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 화합물이 순물질 이렇게도 얘기해. 자, 그런가 하면 혼합물도 두 종류가 있는데 섞일 때 어떻게 섞여? 라고 하면 어디를 찍어 먹어봐도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해서 짠 정도가 고르게 섞여 있어요 라고 하는 균일 혼합물이 있는가 하면 섞여 있는데 흙탕물이야. 흙탕물은요 아래쪽에 흙이 잔뜩 있고 위로 올라가면 흙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 이런 그 혼합물도 있죠. 그래서 섞여 있는 비율이 다른 애들을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죠? 그 중에서 균일 혼합물만 우리는 용액이라고 불러. 이렇게 해볼 거야. 균일 혼합물만 용액이라고 불러. 그 중에서 선생님 불균일 혼합물은 뭔데요? 불균일 혼합물은요 반드시 건더기가 있어요. 건더기 있는 모든 물질은 무조건 다 불균일일 수밖에 없어. 왜? 건더기가 가라앉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야. 그래서 예를 들어 흙탕물도 그렇고요, 식혜도 그렇고요, 과일 주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더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균일 혼합물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탁한 애들 있잖아. 불투명한 애들. 불투명한 액체들 이거 싸그리 다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서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유는 어떨까? 어디에 속할까? 우유는요 탁하죠. 우유를 컵에다 따라놓고 밖이 선명하게 보여?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불투명한 모든 아이들은 불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유 이거 대표적으로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근데 이렇게 이제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저는요 소금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소금에다가 물을 섞어서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엄마한테 뒤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소금하고 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야 돼요. 이거 혼합물을 다시 순물질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금이라는 순물질에다가 물이라는 순물질을 섞어서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어냈는데 얘를 원래 상태로 다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혼합물을 원래 상태의 순물질로 나누는 걸 우리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니 분해라고 하니? 분리라고. 그래서 분해는 화합물을 나중에 원소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은 분리하는 게 분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혼합물을 원래 상태의 물질로 분리할 건데 어떻게 해야 잘 분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섞여 있는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돼요. 물과 소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다.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물질의 특성 뭐 있었어? 얘기해봐. 용해도, 용해도,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됐어?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이때 혼합물을 분리할 때도요. 과학적인 방법은요. 쉽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거지 어렵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건 과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건데 선생님 얘는 밀도 차도 있어요. 그 물질이. 자, 끓는 점 차이도 있어요. 용해도 차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더 맞아요? 더 쉽고 빠른 거. 뭐? 밀도차를 이용해서 먼저 분리.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이걸로 먼저 분리하고 그걸로 분리가 안 되는 애들, 밀도가 같은 아이들 그런 애들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 그럼 끓는 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분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밀도 차이가 있는 물질들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야. 됐어? 그러면 아까 밀도가 뭐라 그랬어?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라 그랬잖아. 됐어? 그 뜨고 가라앉게끔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첫 번째 만약에 밀도가 다른 부체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스티로폼이 섞여 있어. 어떤 멍청한 새끼가 스티로폼을 막 가르면서 모래랑 막 섞어놨어 운동장에.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걸렸어. 이 병신 새끼 이거 곤란해. 그러면 어떡하니? 머리 더럽게 나쁜 애들 핀셋으로 고르죠. 우리는 어떡할래? 체에 거르거나 또는 물에다가 걔네들을 집어넣어. 그래놓고 흔들고 가만 놔둬. 그럼 모래는 뭐하니? 가라앉고요. 스티로폼은 뭐예요? 떠요. 됐어? 그래서 스티로폼만 체로 걸러내면 훨씬 더 빠르겠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모래하고 스티로폼을 걸러낼 때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스티로폼을 걸러낼 때는 반드시 여기다 뭐 집어넣어? 물 집어넣어서 하나는 가라앉히고 하나는 띄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중간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분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모래의 밀도는 20이에요. 스타이로폼의 밀도는 0.5예요. 그러면 액체는 적어도 어때야 돼? 밀도가 0.5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액체를 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이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 중에 하나라도 녹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녹이는 건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두 개의 고체 중 누구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면 돼요. 자, 이 방법을 중간 밀도의 액체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게 축정이 걸러내는 좋은 접시 하고요. 축정이하고 섞여 있을 때 이거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싱싱한 달걀하고요. 상한 달걀 분리할 때도 이거 쓸 건데 그러면 좋은 맵시하고 축정이 중에 누가 가라앉을 건데요? 싱싱한 달걀하고 상한 달걀 중에 누가 가라앉을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이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뜰 거예요. 됐어?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중간 밀도에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굴 면 되겠어요? 물 안 돼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는 15% 소금물입니다. 15%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순수한 물일 때보다 소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의 밀도가 뭐해질까요? 커져요. 그 정도 돼서 한 15% 소금물로 만들면 드디어 축정이나 상한 달걀을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싱싱한 아이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싱싱한 달걀은 가라앉고요. 상한 달걀은 띄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5%의 소금물이 필요해요.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새끼가 15% 소금물을 잘못 듣고 됐어? 이거 5% 소금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상한 달걀도 가라앉아요. 아직 농도가 크지 않아서. 그러면 15%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35%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 떠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적당한 농도의 액체
액체 물질을 집어넣어줘야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15% 소금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런가 하면 고체 밀도차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만약에 액체 밀도차가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럼 어떡할래요? 물과 기름처럼 액체와 액체인데 두 개가 밀도가 달라?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별 깔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분별 깔때기 법이라고 하는데요.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분별 깔때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나사로 잠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과 기름을 집어넣으면 물은 밑에, 기름은 위에. 그래서 기름 그럼 누구 생각할까요? 에테르, 석유, 식용유.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층이 져요. 자, 그래서 물과 에테르를 집어넣으시면 이 상태로 가만 놔두시면 분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물하고 에테르를 여기다 따르는 순간 사실은 물이라는 무거운 애 때문에 에테르의 일부 애들이 여기 이렇게 껴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하기 전에요. 여기에 있는 뚜껑을 일단 닫어. 마개를 막어. 그래놓고 몇 번 흔들어. 흔들고 나서 가만 놔두면 가라앉았던 애들까지도 위로 올라갑니다. 가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층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면 분리하기 전에 뚜껑을 반드시 여셔야 돼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나사를 우리가 콕이라고 해요. 콕을 여는데 콕을 열면서 밑에 있는 밀도가 큰 액체를 받을 때요. 비커를 반드시 뾰족한 거에 대고 이렇게 놓으셔야 액체가 튕겨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벽면을 타고 내려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물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됐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액체 중에서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 뭐 있어요? 라고 하면 액체 중에서 사염화, 산소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라는 액체도 있고 물도 있고 에테르라고 하는 석유도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도 큰 순서대로가 수분이라는 액체의 밀도가 제일 크네요. 그다음 사염화탄소, 물, 에테르, 석유. 이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하셔도 됐어. 그 두 개끼리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애들일수록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체 혼합물 분리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거 우리 조상들도 썼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추수를 하면 요즘에는 기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쌀에 껍질을 겨라고 하잖아요. 겨가 벗겨져서 순수한 쌀만 됐어 가만히 담는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요. 추수를 하면 쌀 결을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툭툭 쳐서 결을 다 까요. 말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키질 뭔지 알죠? 그 키질로 까버리면 그 겨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서 옆으로 가거든요. 알곡만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거야. 키질하는 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의 분리도 했고요. 서양 새끼들은 뭐 했냐면 그 금광 옆에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면 거기에 금광에서 흘러나오는 사금들이 조그만 금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개울가에서 흙 한 사발을 체에다가 올려놓고 흐르는 물에다 막 흔들어. 그러면 사금만 가라앉고 모래는 날아가잖아요. 이것도 밀도차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요즘 우리가 쓰는 건 재활용 쓰레기 분리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센터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이마트 같은데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다 부어. 그래 놓고요. 여기에 커다란 전자석을 놔요. 그러면 이제 금속 물질이 여기서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물질들이 잉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지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될까? 밑으로 또 떨어질까?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운동 관성 때문에 후둑 날아가요. 가벼운 애들은.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를 더 멀게 하면 더 가벼운 애들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사용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분별 깔때기법이랑 중간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로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기억. 알겠지? 자, 그럼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뭔지 알았으니 두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해보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쉽게 액체를 끓여서 기체로 만들면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옛날에는 기체를 차갑게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면서 분리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둘 다 끓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액체를 끓여서 기체로 만들 때 끓는 점이 다른,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래요. 에탄올이 몇 도에서 끓는다 그랬어? 78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끓는 점 차이가 무려 22도나 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둥근마다 플라스크에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아이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그래놓고 가열을 하면 당연히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에탄올이 액체가 기체로 거짓말 기화돼서 나옵니다. 그 기체가 먼저, 에탄올 기체가 먼저 끓어서 나올 때 그 기체가 지나가게끔 여기에 이렇게 가지를 달아요. 그러면 기체 에탄올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기체 에탄올을 모아야 되는데 기체 에탄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모아지지도 않아. 그래서 얘를 다시 오는 길에 기체를 액체로 바꿀 거예요. 차갑게 해야죠. 그래서 이 가지를 두꺼운 관으로 둘러싸여서 여기에 찬물을 부을 거예요. 그래서 냉각시킬 건데 그때 구멍을 두 개를 뚫어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그럼 찬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게끔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게끔 할까요? 찬물은 A, B 어디로 찬물을 쏴줄까요? A에 찬물을 넣어줄까요? B에 넣어줄까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야 물이 밀려 올라가서 꽉 채운 다음에 넘치는 아이가 자꾸 나가겠죠? 만약에 A에다 넣어주면 물은 그냥 떨어집니다. 이걸 냉각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찬물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가게 해준다. 아래에서 위로 가게 찬물을 부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찬물 붓는 방향 정확하게 보셔서 냉각시킨 다음에 액체가 된 에탄올만 이렇게 실험관에 모으는 거예요. 됐죠? 이때 학교에서 좀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으니까 온도를 높이면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첫 번째 끓는 게 에탄올이라고 했어요. 몇 도에서 끓일까? 70%. 아닌 것이죠. 왜? 혼합물이잖아요. 혼합물은 자기의 끓는 점보다 높은 데서 끓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78도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와야겠지만 물 때문에 78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랬다가 에탄올 다 끓고 나면 물만 남으니까 물은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가 78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끓일 때 물이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물이 끓어서 넘치면 실험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끓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천천히 끓어서 끓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속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끓임 쪽, 끓임 쪽. 이 끓임 쪽을 넣고 가열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끓어 넘치지 않게, 끓어 넘침을 방지한다. 그러려고 끓임 쪽 집어넣는다. 알겠어? 이런 상태로 끓이시는 게 가장 완벽하고요. 그래서 에탄올과 물 섞여 있는 아이를 이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해요. 증류. 되겠어?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씁니까? 라고 하면 SK, 현대, 뭡니까? 주유소에서요. 우리가 저쪽에서 까만색 액체를 사오죠. 그게 바로 원유라는 겁니다. 원유라고 하는 아이는 그 안에 석유도 들어있고 경유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혼합물 분류를 우리나라에서 해서 그래서 등유, 경유, 중유로 분류해서 쓴단 말이죠. 분류되어 있는 거 사가지고 오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원유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원유 그대로를 그 유조선 여기다가 태워서 가지고 오는데
걔를 이렇게 되어 있는 엄청나게 우리 하이스트 건물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장치에다 놓고 열라 끓여요. 여기다가 원유를 집어넣어서 끓인단 말이죠. 원유를 집어넣어서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겠죠.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먼저 끓어 나오는 곳이 위일까 아래일까요? 위로 나가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아이가 윗구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 원유를 가열하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체 혼합물이 있어 끓는 점이 다 다른데 걔네들이 끓어 나올 때마다 구멍 여는 곳을 다르게 하는데 그 중에서 끓는 점이 낮아 먼저 끓어 나오는 아이들 몇몇 개를 모아서 위로 나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석유가스예요. 이게 LPG죠. 그래서 네 가스 자동차에 넣는 택시에다 넣는 LPG 가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가솔린, 등, 병, 중, 모대원 병신, 가스, 가솔린, 등경중. 모대원 병신, 가스, 가솔린, 등경중. 됐어? 그럼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누구야? 아니거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가 가스. 그 다음 가스, 가솔린, 등유, 병유, 중유예요. 됐어? 이렇게 뽑아낼 건데 그 중에서도요 중유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끓여서 나오지 않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모아서 우리가 씁니다. 그 나머지 찌꺼기가 뭘까요?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에 뿌려놓은 거죠. 이게 아스팔트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유는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이렇게 다 써요. 가스, 가솔린, 등경중, 그 다음에 아스팔트.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원유 분류하는 것도 중류법이다. 이 중류가 일어나는 이 장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중류 차이라고 부른다. 가스, 가솔린, 등경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페이지에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네. 네. 몇 번 해야 되는데? 내일. 엄마 오늘 집에 못 가겠어. 등치 산만한 것들을 왜 데리러 오셔? 알아서 가겠지. 태풍 호흡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산, 새끼야. 에너지 생산. 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다. 헐 수많은 진짜였네. 책장같이 했어? 저 새끼 집에 가지고 연락 빨리 끊어봐. 보내주지 말아야지. 집중만 하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에 조선시대 뭐 할 때 썼어요? 옛날에 집에서요 막걸리 만들었잖아요. 막걸리를 우리가 탁주라고 해요. 옛날에 탁해서 그 탁주를요 우리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여기다가 탁주 넣고 끓여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죠. 그랬을 때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틱가 옛날에는 없었으니 그 냄비 뚜껑이 오목한 거죠. 여기다 찬물을 부어요. 그러면 에탄올이 끓어서 나오는 순간 뚜껑에 닿으면 차갑잖아요. 그게 액체로 바뀌어서 그 액체 방울이 이렇게 손잡이를 타면서 여기로 똑똑똑 떨어지는데 여기에다가 그래서 두레박을 놓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탁주에서 청주를 얻는 방법도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소주를 얻어서 각각의 집에서 술 마셨단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탁주에서 청주 얻는 것도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마지막입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녹고 녹지 않고 뭐 이거죠. 네,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 중에서요. 우리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거름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어 이럴 경우에는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을 때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소금은 녹는데 나프탈렌은 안 녹아요. 거름이에요. 네, 거름. 왜냐하면 거름 장치로 걸러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깔때기가 있어요. 이 깔때기에다가 그래서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는데 물을 집어넣어서 소금만 물에 녹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유리막대에다가 대고요. 비커를 이용해서 유리막대에다가 이 액체가 조절로 타게 그러면 녹지 않는 나프탈렌이 여기 남아있을 거고요. 소금물만 밑으로 쭈글쭈글 떨어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소금물이 내려가서 나프탈렌과 소금을 그래서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장치가 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녹고 녹지 않는 섬유를 이용한 거니까 용해도 차이가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거꾸로요. 소금을 안 녹이고 나프탈렌을 녹이고 싶어요. 그러면 나프탈렌을 녹일 수 있는 액체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에탄올에 녹이시면 소금은 안 녹아요. 신기하죠? 나프탈렌이 녹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밑으로 내려와요. 소금이 위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름장치로 걸러내기 때문에 얘를 거름이라고 해요. 됐죠? 하나를 녹이고 하나를 녹이지 않는 성질 차이, 용해도 차이를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추출은 녹여서 뽑아낸다라는 뜻인데 엄마가 녹차 한 잔 마시고 싶어 딸내가 녹차 좀 타와 라고 하면 너네가 녹차잎을 막 갈아서 엄마한테 물에다가 넣어서 드세요 하면 쳐맞겠죠. 우리가 녹차를 마신다는 거는요 이렇게 녹차 잎에는 사실은 몇십 가지의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녹차를 마신다는 건 그 안에 있는 타우린이라는 물질만 녹여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우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80도의 물에 잘 녹아요. 너무 뜨거워도 다른 물질들까지 녹아 나오기 때문에 안 좋아서 80도의 물에다가 녹차잎을 집어넣으면 타우린이라는 물질만 녹이고 나머지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물질만을 녹여서 뽑아내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녹차 우려 마시는 그 다음에 꽃잎에서 색소만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특정한 어떤 하나의 물질만을 뽑아내는 방법을 추출, 이 또한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건데 요즘은 얘네들은 거의 다 거론이 안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건 세 번째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요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겠다는 거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요 어떤 애들은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의 온도가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되는 물들이 있을 때 어떤 애들은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가 큰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아이도 존재하겠죠. B. 예를 들어 얘는 공간, 얘는 소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붕산과 소금 같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붕산이 있고 소금이 있으면 얘네들은요 위에 있는 거름하고 다르게 물에다 넣으면 둘 다 녹아요. 에탄올에다 넣으면 둘 다 안 녹아요. 그래서 하나만을 녹일 수가 없단 말이야. 아예 다 둘 다 녹이거나 안 녹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서 아예 다 녹이자. 아예 다 녹이자. 뜨거운 물로 만들어서 얘네들 두 개가 다 녹을 때까지 물을 막 가열해서 다 녹여. 있죠? 다 녹여. 그랬을 때요. 저는 붕산도 소금도 그래서 둘 다 얼마씩이냐면 30g씩 있다고 치자. 다 녹여요. 30g을 다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온도를 급격히 갑자기 냉각시킵니다. 갑자기 냉각시켜요. 그러면 얘는요 어떠냐면 30g이 이쯤 된다고 치자. 이쯤에 한 30g이야. 됐어. 아니다. 이쯤에 한 30g이야. 라고 치자. $30이야? 라고 치자. 그럼 30g이 다 녹았겠죠? 그러다가 온도를 갑자기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냉각시키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도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아져도 얼마냐면 얼마라고 할까요? 뭐 28g? 그래서 네. 근데 얘는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뭐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온도를 낮추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온도를 숫자를 이렇게 하면 둘 다 석출되는 걸로 나오니까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요? 여기를 35, 여기를 40, 여기를 뭐 110 이렇게 된다고 치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래서 30g인데 뜨겁게 해서 다 녹여. 됐죠? 네. 그래서 얘는 100g 있어요. 얘는 30g 있어요.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급격히 냉각시켜. 다 녹였어. 급격히 냉각시켜. 그래서 온도를 급격히 냉각시켰을 때 온도를 20도로 만든다고 치자. 20도로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소금은 20도의 물에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데 40g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나 30g 녹였잖아. 그러면 아직도 됐어? 네, 30g이 그대로 녹아있죠. 근데 붕산 같은 경우에는 20도의 물에서는 얼마밖에 안 녹아요? 40g밖에 안 녹네요. 됐죠? 근데 내가 얼마 녹였어? 100g 녹였네? 그럼 40g보다 많이 녹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40g보다 많은 얼마는 60g은 녹지 못하고 뭐합니까? 알갱이로 석출돼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붕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알갱이로 석출해서 뽑아내는 방법, 이게 바로 용해도 차를 이용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합이라고 한다고요. 또는 분별결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를 석출시켜서 얻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결정 또는 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느껴보시면 결정으로 석출되는 건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A일까요? B일까요? 무조건 석출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N만 나옵니다. B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췄을 때 누가 석출되니? 라고 하면 일단은 온도 차이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A를 먼저 골라놓고 몇 그램 나와? 그거 계산하면 돼. 알겠어? 녹인 양에서요.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빼시면 석출되는 양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뽑아내는 이 분별결정 또는 재결정법까지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가운데 1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가운데 그림 보여요? 그러면 얘는 온도를 높였다가 온도를 낮추면 석출되는 게 염화 나트륨일까 붕산일까? 염화 나트륨일까 붕산일까? 16페이지 붕산이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게 붕산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7페이지 1번부터 18페이지에 있는 5번까지 하시면 돼요. 6번은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5번은 용해도에 따라, 이거 너네하고 나하고 혹시 달라? 5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요거는 안 풀고. 그죠? 6번은 안 풀고 넘겨서 네, 2페이지 빨리 풀어보세요. 17, 18. 간장하고 참기름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간장이 가라앉고 참기름이 뜨죠. 기름이니까. 근데 간장에 참기름 엄마가 해서 안 주시냐? 네. 만두 같은 거 그렇게 찍어 먹지 않냐? 제가 우리가 또 그런 걸 해 먹어보도록 하자. 분별 결정이 뭐예요? 분별 결정이 적어요. 온도에 따른 용의도 차이를 이용한 걸 분별 결정 또는 재결정 어디까지 이렇게 결정. 풀면 돼요? 아? 어디까지 풀면 돼요? 5번까지요. 선생님 분별 결정은 뭐예요? 차이예요? 네, 온도에 따른 용의도 차이요. 했어. 자, 질문. 동진아, 질문. 없어? 할만해? 괜찮아? 이거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해보자. 20페이지부터요. 쭉쭉 넘겨서 문제 풀면서 채점 바로바로 하시고요. 질문할 거 합시다.